2012년 아이폰을 꺼내는 순간 주변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너 아이폰 써? 그 한마디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삼성은요, 솔직히 말하면 애플 따라하는 회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디자인 베꼈다고 소송당하고 애플 매장 앞에서 광고하고 뭔가 2등의 이미지가 강했죠.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이에요. 접히는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이 72%를 먹고 있고요. AI 기능은 삼성이 먼저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는 아이폰 안에 삼성 부품이 26%나 들어갑니다. 경쟁사 제품 안에 자기 부품이 4분의 1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고를 때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진짜 가치를 보게 됩니다. 아이폰이니까, 갤럭시니까가 아니라 내 돈 1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혹시 주변에 아직도 아이폰이 무조건 좋아 라고 믿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2024년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데이터가 나왔어요. 삼성 19.5%, 애플 18.2%입니다. 2.3%포인트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13년 만에 처음 벌어진 일이에요. 2012년만 해도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의 황제였습니다. 아이폰 5가 나왔을 때 전 세계가 열광했어요. 출시 3일 만에 500만 대가 팔렸고 애플 매장 앞에는 텐트 치고 밤새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때 삼성은 갤럭시 S3를 막 내놓은 상황이었는데요. 괜찮긴 한데 아이폰만은 못하지 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프리미엄 시장이에요. $800,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는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원래 이 시장은 애플의 텃밭이었거든요. 비싼 폰은 아이폰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그게 흔들리고 있어요. 지역별로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북미 시장은 여전히 애플이 강해요. 미국에서는 아이폰 점유율이 55%가 넘습니다. 그런데 유럽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져요.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삼성과 애플이 거의 비슷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인도로 가면요, 삼성이 압도적이에요. 애플은 인도에서 5%도 안 됩니다.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반면 삼성은 저가 모델부터 프리미엄까지 다 깔아놨기 때문에 인도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삼성은 국민폰 대접을 받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은 이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북미나 유럽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 다들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아직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50% 남짓이에요. 14억 인구 중에 7억 명이 아직 스마트폰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시장을 누가 먹느냐가 앞으로 10년을 좌우해요. 그리고 지금은 삼성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13년 전에는 삼성이 애플을 이긴다고? 라고 하면 웃음거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판도가 바뀌었다고요? 그럼 삼성은 어떻게 이 역전을 만들어냈을까? 2024년 1월 삼성이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했을 때 업계가 술렁였어요. 티타늄 바디를 들고 나온 겁니다. 원래 티타늄은 아이폰 15 프로의 전매 특허였거든요. 애플이 우리가 처음으로 티타늄 썼다고 자랑했는데 삼성이 바로 따라잡은 거예요. 그런데 따라잡기만 한 게 아닙니다. S24 울트라에는 200메가픽셀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2억 화소예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4,800만 화소인데 삼성은 4배가 넘는 센서를 넣은 겁니다. 물론 화소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확대해서 찍거나 크롭할 때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결과는요, 출시 3개월 만에 2,600만 대가 팔렸어요. 전작 S23 시리즈보다 8%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성의 진짜 무기가 나옵니다. 갤럭시 AI예요. S24 시리즈에 처음 탑재된 이 기능이 게임 체인저가 됐어요. 실시간 통역 기능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화 통화하면서 상대방 말이 실시간으로 번역돼서 화면에 뜨고 내 말도 번역돼서 상대방에게 들려요. 해외여행 갔을 때, 외국 거래처랑 통화할 때 진짜 유용합니다. 사진 편집도 AI가 해줘요. 찍고 나서 저 사람 좀 지워줘 라고 하면
뒤에 지나가던 행인을 자연스럽게 없애줍니다. 이런 기능들이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삼성 자체 조사에 따르면 S24 사용자의 67%가 AI 기능을 월 1회 이상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에요. S24 울트라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비교하면요. 비슷한 저장 용량 기준으로 삼성이 $100에서 $150 정도 저렴해요. 우리 돈으로 13만 원에서 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프리미엄인데 더 싸요.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꽤 매력적인 포인트예요. 그런데 삼성의 진짜 독보적인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폴더블이에요. 접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은 말 그대로 독주하고 있어요. IDG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 점유율이 72.3%입니다. 10대 중 7대 이상이 삼성이라는 뜻이에요. Z 폴드 6, Z 플립 6 합쳐서 2024년에만 1240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럼 애플은요? 폴더블 아이폰 없습니다. 특허는 여러 개 출원해놨어요. 접히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힌지 구조 관련 기술 다 있어요. 그런데 양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 안 만드는 걸까요? 업계에서는 두 가지로 분석해요. 하나는 애플의 완벽주의예요. 폴더블은 아직 접히는 부분에 주름이 생기고 내구성 문제도 있거든요. 애플은 이런 불완전한 제품을 내놓기 싫어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가격이에요. 폴더블은 비쌀 수밖에 없는데 애플 제품에 폴더블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300만 원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살 사람이 있을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삼성은 새로운 시장을 혼자 개척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에 갤럭시 폴드 1세대를 내놓았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저게 왜 필요해? 비싸기만 하지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5년이 지나니까 폴더블이 하나의 시장이 됐습니다. 삼성이 따라하는 회사에서 새로운 폼팩터를 정의하는 회사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애플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이폰 12, 13, 14, 15 시리즈를 나란히 놓아보세요.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12년간 이 업계를 봐왔는데요. 애플의 디자인이 4년 연속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카메라 배치가 조금 바뀌고 노치가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느낌은요, 솔직히 비슷합니다. 예전에 애플은 이렇지 않았어요. 아이폰 소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와, 이게 폰이야? 라고 했거든요. 아이폰 X가 나왔을 때는 홈 버튼이 사라지면서 또 한 번 충격을 줬고요. 그런데 최근 4년간은 그런 충격이 없었습니다. 비전 프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애플이 2024년에 야심차게 내놓은 혼합 현실 헤드셋이에요. 가격이 $3,499, 우리 돈으로 470만 원 정도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출하량이 50만 대도 안 됐어요. 펀섭 70만 원짜리 제품이 50만 대면 대성공 아니냐고요? 그런데 애플 입장에서는 실패예요. 개발에만 10년 가까이 걸렸고 투입된 인력과 비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게다가 써본 사람들의 반응이 무겁다, 2시간 넘게 못 쓰겠다, 콘텐츠가 없다예요. 애플이 만들면 뭐든 성공한다는 공식이 깨진 겁니다. 애플카는요, 아예 접었습니다.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불렸던 애플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요. 2014년에 시작해서 10년을 끌다가 2024년에 공식 중단됐어요. 투입된 비용이 추정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에요. 13조 원을 쏟아붓고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시리도 문제예요. 2024년에 실시한 음성 비서 정확도 테스트에서요. 시리가 구글 어시스턴트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심지어 삼성의 빅스비보다도 뒤처졌습니다. 시리가 2011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형용이었거든요. 음성으로 폰으로 폰을 조작한다는 개념 자체가 새로웠으니까요.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 경쟁사들한테 따라잡힌 거예요. AI 경쟁에서도 늦었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AI를 2024년 1월에 공개했는데요. 애플 인텔리전스는 2024년 10월에 나왔어요. 9개월 차이가 납니다. IT 업계에서 9개월이면 엄청 긴 시간이에요. 그 사이에 삼성은 사용자들한테 AI 경험을 쌓게 해준 거고 애플은 뒤늦게 쫓아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이폰 15 프로를 분해해보면요. 안에 삼성 부품이 26% 들어가 있습니다. 경쟁사 제품인데 4분의 1이 삼성 거예요. 특히 디스플레이요.
아이폰 프로 라인업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100% 공급합니다. LG도 일부 공급하지만 프로 모델은 전부 삼성이에요.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 품질이 제일 좋으니까. 애플도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도 애플의 부품을 납품해 메모리 칩이나 일부 반도체가 아이폰에 들어갑니다. 이걸 다 합치면요, 삼성이 애플로부터 1년에 받는 돈이 110억 달러 정도로 추정돼요. 우리 돈으로 15조 원입니다. 경쟁사한테 물건 팔아서 15조 원을 버는 거예요. 애플 입장에서는 찝찝하겠죠. 삼성폰이랑 경쟁해야 하는데 삼성한테 부품 사야 해?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삼성만큼 품질 좋은 OLED를 만드는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요. 이게 애플의 딜레마입니다. 혁신은 멈췄고 경쟁사한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AI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삼성과 애플의 AI 접근법은 완전히 달라요. 삼성은 온디바이스 AI를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폰 안에서 AI가 돌아가는 거예요. 번역, 사진 편집 같은 기능이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폰 자체에서 처리됩니다. 장점은 빠르고 개인정보 걱정이 적다는 거예요. 내 사진이 어딘가 서버로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애플은 좀 다른 접근을 해요. 복잡한 작업은 클라우드에서 처리하고 간단한 건 폰에서 처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그리고 애플은 오픈 AI랑 손을 잡았어요. 챗 GPT가 시리에 연결되는 거예요. 삼성은 구글이랑 협력하고 있고요. 누가 더 좋은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중요한 건 삼성이 9개월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AI 기능은 써봐야 좋은지 아는 거잖아요. 삼성 사용자들은 이미 반년 넘게 AI를 경험하고 있는데 애플 사용자들은 이제 막 시작한 거죠. 이 격차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삼성은 사실상 철수한 상태입니다. 점유율이 1%도 안 돼요. 애플은 15.6%로 그나마 버티고 있었는데요. 2024년의 매출이 전년 대비 13%나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화웨이가 부활했거든요. 미국 제재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던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를 들고 돌아왔어요. 여기에 자체 개발한 5G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미국 제재를 뚫고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중국 소비자들은 열광했어요.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더해졌거든요. 2024년 중국 시장 점유율을 보면 화웨이가 17.9%로 1위예요. 애플은 15.6%로 밀렸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애플이 화웨이한테 진 거예요. 삼성은 중국을 포기하고 인도와 동남아에 집중하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고 베트남에는 아예 공장을 세웠습니다. 중국 안 되면 다른 데서 하면 되지 라는 전략인 거죠. 앞으로 10년은요, R&D 투자가 판을 가를 거예요. 삼성은 2025년에 R&D에 27조 원을 투자합니다. 애플은 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2조 원 정도 투자해요. 숫자로만 보면 애플이 많아 보이지만 삼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까지 다 하는 회사예요.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면 효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세대 기술 경쟁도 치열해요. AR 글래스, 웨어러블 AI 기기, 육지 통신 같은 분야에서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가 중요해요. 애플이 비전 프로에서 삐끗했지만 이 시장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더 가볍고 저렴한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삼성도 AR 글래스를 개발 중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누가 이길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 덕분에 소비자인 우리는 계속 더 좋은 제품을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2024년 스마트폰 구매 결정 요인을 조사한 설문이 있어요. 1위가 카메라 품질로 32%였습니다. 그 다음이 AI 기능 18%, 브랜드 이미지가 15%였어요. 브랜드가 3위로 밀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나 아이폰 써가 하나의 지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폰 카메라 좋아? AI 기능 쓸만해?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실제로 MZ세대에서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로 바꾸는 사람이 전년 대비 22% 늘었어요. 폴더블 써보고 싶어서, AI 기능 먼저 쓰고 싶어서 라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물론 반대로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생태계 때문에, 맥북이랑 연동 때문에 아이폰을 선택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선택지가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13년 전에는 프리미엄 폰 살 거면 아이폰이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갤럭시도 프리미엄이고 폴더블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도 생겼고 AI 기능으로 차별화도 되고 있어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더 좋은 기술이 더 빨리 나오고 가격 경쟁도 생기니까요. 결론은요, 브랜드 로고 보지 마세요. 이게 아이폰이니까, 이게 갤럭시니까로 고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뭘 주로 쓰는지, 카메라가 중요한지, AI 기능이 필요한지, 접히는 폰이 끌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는 건데 로고가 아니라 내 필요에 맞는 가치를 보셔야 합니다. 13년간의 경쟁이 우리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은요, 바로 이 선택의 자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스마트폰 고민 중인 친구 있으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